먼저 토론하실 처장님은요, 우리 주정민 전남대 기획조정처장님서부터 이제 토론을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남대 기획조정처장을 맡고 있는 주정민입니다. 오늘 노동성 이사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인천대학교 총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대학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경영을 혁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통찰이 섞인 그런 좋은 발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학들이 좀 참고할 만한 사례가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이사장님께서 이제 왜 대학이 변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좀 덧붙여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지금 대학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 환경 변화에 우리 대학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의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계 유수 대학들이 우리 대학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대학들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우리 대학들은 어떤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학 교육의 혁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환경 변화와 대학 교육 혁신의 방향인데요. 최근에 이제 대학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경험하고 있듯이 입학 자원이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대학의 경쟁이 증가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 가상대학, 또 온라인 컨텐츠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대학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새로운 경쟁자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세대가 변화가 있고 또 디지털 기술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 대학의 여러 가지 교육 환경도 바뀌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로 입학 자원의 감소 부분은 저는 우리가 너무 지금 우리 대학의 어떤 교육 대상들을 국내 졸업자에만 국한해서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내에 고교 졸업자만 대상을 하고 우리가 대학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AI 시대에 우리가 직업을 한 7번 정도 바꿔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가 7번 정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 사회가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어떤 수요자를 갖다가 고교 졸업자로 국한하지 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된다. 거기에 따른 교육 체계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학이 지금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선진국 그 대학들에 비하면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너무 단일 민족으로서 우리 국내 학생들, 한국 국적의 학생들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대상을 바꿔서 우리 아시아 쪽에 특히 고교 졸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는 전략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만 입학 자원의 감소 부분을 저는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모든 대학이 벚꽃지는 순서대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가상대학, 온라인 컨텐츠들이 유통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기존의 오프라인 대학들이 여러 가지 교육 컨텐츠와 강의 경험들을 충분히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 강의들을 좀 더 온라인화하고 또 가상대학화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아마 각 대학들은 이미 이제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강의 형태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프라인 100% 강의는 거의 없을 거고요. 거의 대부분이 오프라인, 온라인 블렌디드 러닝 형태로 진행하거나 온라인 형태의 교육이 진행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경쟁자는 지금의 온라인 대학들, 가상 대학들, 그리고 유튜브 등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들이 학원에 혹은 온라인에
결국 경쟁력이 여기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대학 교육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대학 간의 강의도 공유하고 또 공유 대학을 통해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도 함께 나누는 그런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변화인 디지털 기술 발전과 세대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의 교육 방법이 정말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 방법이 좀 더 유연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교육, 그리고 이론과 토론이 통합되는 교육, 그리고 현장과 연계한 실무와 이론의 통합 교육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우리 대학들은 현재 예전에 어떤 교육 방식에 머물고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 이제 조동성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대학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오늘 그 사회를 보고 계시는 한국 대학신문 쪽에서도 기사가 나왔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대학들 3개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하버드 등이 소속해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들보다 더 인기 있는 미네르바 대학. 미네르바 대학은 캠퍼스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7개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글로벌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고 거기서 이론과 실습을 공부합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 획기적인 대학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해야 될 대학이 앞서 조동성 이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대학이 소속해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례인데 프랑스 에콜 40입니다. 여기는 강사도 교과서도 학비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14시간씩 코딩 교육을 하고 동료들과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공부가 끝납니다. 여기 졸업자들은 전 세계의 AI,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PS 아시아평가에서 2위 대학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플립드 러닝을 잘 활용하고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해와서 결국은 선생님과 만나서 학생들과 만나서 토론으로 진행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기는 출석 체크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시대 방식으로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것들로 학생의 그 역량이나 성적을 평가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을 졸업하는 졸업생들은 정말로 전 세계적인 기업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스카우트 하려고 경쟁하는 그런 우수한 인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교육 방식을 벗어나야만 시대 흐름에 맞는 이 학생들을 양산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대학들도 최근에 와서 다양한 교육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교육 방식과 체계에 같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육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지금 대학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도 좀 과감하게 저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교육부가 오프라인 중심 대학은 온라인 강의를 20% 이내만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풀었습니다. 그런 규제 완화를 저는 적극적으로 좀 더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교육부가 교육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완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급한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도 풀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오랜 시간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학들이 스스로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존의 규제 틀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험을 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교육부를 설득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략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육혁신을 해야 되는지 하는 측면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의 혁신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급한 것으로. 앞서 이제 조동성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저는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바꾸는 방법은 결국은 대학이 시대를 선도한다 이런 우리가 생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대학이 시대에 끌려갑니다. 그렇지만 좀 바꿔야 된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끌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유튜브 등의 온라인 모바일 콘텐츠가 훨씬 더 우리보다 경쟁이 있다 이렇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취약해진 그리고 킬러 콘텐츠가 세상에 노출돼서 저평가받고 있는 곳이 두 군데라고 합니다. 하나는 대학이고 하나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이미 대학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교회가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는지 세상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학 교육 비싼 등록금 내고 받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우리가 시대를 선도하지 못하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좀 기술 변화에 따라서 시공간의 경계도 허물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칸막이를 해놨던 학과와 전공도 과감하게 허물고, 그리고 대학 간의 장벽들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공유대학, 공유 콘텐츠 이런 개념들을 도입해서 새로운 교육을 여러 가지 대학이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 교육 현장에 아직도 부족합니다. 산업과 기술 현장의 여러 가지 현장 밀착형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캠퍼스는 상하탑이라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캠퍼스는 상하탑이 돼서는 절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대학 교육에서 가장 크게 변화할 점, 학부모, 학생, 기업들 모두가 실무 중심, 현장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캠퍼스에만 머물지 말고 정말 현장과 연계하고 현장과 함께하는 그런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제 조동성 이사님께서 혁신이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쓸모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성과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소속해 있는 전남대학교가 있는 광주광역시에 지금 혁신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 혁신을 어떻게 추동할 것인지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조동성 이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을 버려야 대학이 산다고 그러는데 저는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를 만날 수 있고 꽃은 꽃잎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저희 광주광역시 공무원들한테 누차 강조하고 새롭게 강조합니다. 우리 대학들도 결국은 새로운 환경에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의 고통과 아픔을 감내해 나가면서 변화를 시도해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짧고 임팩트 있는 토론 감사합니다. 굉장히 마지막 그 말씀이 귀에 이렇게 쟁쟁하게 들리는데요. 강물을 버려야 강이 바다를 만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우리 최성범 강릉 원주대 기획집행처장. 네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서 그 대학 교육 혁신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우리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그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이사장님께서 그 제안하신 네오부티크 대학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릴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네오부티크라고 하는 것 자체와 그 어떤 뭐 산업의 어떤 그런 변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그 네오부티크 대학이 굉장히 이제 많은 대학을 위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어원 자체에서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 그 전체라는 그런 개념과 또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이제 대학이라고 보면은 단순하게 어떤 그런 지식이 전달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그 연구를 통한 문화 창조라든가 교육을 통한 어떤 문화의 전수 그리고 봉사를 통한 문화의 어떤 그런 나눔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대학이라는 측면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네오부티크 대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와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본질, 가치 이런 것과는 좀 약간 좀 상반되지 않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짧게 우리 최 차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네오부티크 대학이 대학의 본질,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어떻게 그 의미를 갖고 있느냐. 네, 우리 최성범 차장님 말씀에 100% 찬성합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 제자가 창업을 해서 아주 성공을 하고 있는데 그 창업의 성공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에게 약간 좋은 제품을 만들지 않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정말 미치고 못 사는 제품을 만들었더니 성공했더라.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적당히 좋은 제품은
살아남지 못하고 아주 특화된 제품을 가져야 창업에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게 여러 군데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전 지금까지 대학이 정부의 대학 인증이라는 그런 우산 속에서 보호받고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정부가 그 대학을 인증했느냐 안 했느냐를 안 따지고 그 기업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더 이상 그 대학의 이름을 특히 공기관 같은 데서는 그 입사 신청서에 쓰지 못하게 하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도입했어요. 대학에 꼭 나와야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나와봤자 가려지고 그걸 가리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미 제도적으로 대학의 권위를 이제 무너뜨린 겁니다. 자, 그런 사회에서 학생들한테는 선택지가 많이 생긴 거죠. 지금까지 대학은 정부의 보호 안에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그 과학 기술을 만들어내고 또 문화를 통해서 이 사회에 필요한 그 어떤 인품이나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거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건 모든 대학이 다 이걸 하는 거지 이것이 꼭 어느 대학만 하고 어느 대학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이미 플랫폼을 깔려버린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사회가 이제 그 대학을 다양한 대학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옛날 그 틀 안에만 갇혀 있어가지고는 각자 그 기업이나 사회 그 조직이 원하는 그 학생을 결국 우리도 학생이라는 이 결국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공급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두가 다 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정말 열렬하게 원하지 않는 그런 학생을 배출해가지고는 경쟁력에서 진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사실 이 노멀이는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도 보면 어떤 새로운 기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낡은 기준을 없애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혁신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번 올해의 그 코로나 어떤 그 경험을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적인 그런 성찰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하나의 그 학습 그 평가 시스템에서도 보면 이번엔 그 학생들 출석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부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부터도 어떤 그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혁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옛날의 틀을 완전하게 벗겨내는 거가 이게 혁신이라고 볼 때 우리는 그 기존에 있는 출석이라고 하는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학생을 뭔가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그 기존의 어떤 그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볼 때 그 학습의 어떤 그런 평가 시스템을 먼저 바꾸고 또 이러한 그 출석 기준도 어떤 학생의 어떤 성실의 그 지표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학생이 어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길러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의 주체가 교수고 객체가 학생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은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학생을 위한 어떤 교육을 할까를 먼저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어떤 교육 운영의 어떤 시스템도 바꿔야 되지만 학생 스스로가 이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혁신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떤 학생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한 정책적인 아젠다를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동성 총장님께서 그 네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 이렇게 정해 주시고 코비드19가 대학만은 아니다. 또 다른 그 역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쭉 이어서 어떤 인재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대학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인천대학에서의 혁신 경험을 토대로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조금 덧붙이자면은 뭐 우리 조동성 총장님은 총장 혼자 하는 개혁이 아니고 대학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토탈 이노베이션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의 마인드가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아주 차근히 전파되는 그런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떠한 개인의 리더십이 아니라 시스템화돼가는 그런 측면도 있더라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주처장님께서는 아주 지금 교육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그 디지털 입학 자원 감소, 또 그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탈피해야만이 거기에서 어떤 해결책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아주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국립대학, 특히 그 광주 전남의 아주 거점 대학으로서 그러한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그 대학 간의 경계를 이렇게 초월해서 앞으로는 그 공유 대학으로 가야만이 어떻게 보면 미래 시대에 필요한 대학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공유 대학이라는 게 지금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거점 대학으로서 전남 대학의 프라이어리티를 뭐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꽃잎을 떨어뜨려야 되고 바다를 만나기 위해서는 강물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 처장님이 말씀하신 그 출석 평가 제도 전반적인 변화에 있어서 어떤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인 변화가 같이 가야 된다. 네. 저는 가끔가다 혁신지원 사업을 보면은요, 우리가 평가지표라는 게 있고 성과지표가 있고 우리가 매달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준수해야 하는 부분.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학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혁신사업 총괄협의회에서 이러한 자리가 마련이 됐을 때 충분히 그 교육정책 당국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고 현장의 고충 내지는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환경이 얼마든지 전체적으로 평가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시면 저희도 이제 오늘 이 부분을 기자들이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신문 지면에 그것을 싣고 여론화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딱 20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17분인데요. 뭐 총장님 더 수고하시고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일부 세션은 우리 조동성 총장님께서 대학 혁신의 아주 중요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주처장님과 최 처장님이 아니 이제 현장 대학에서 그러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선상에서 우리들이 모두 공감을 하고요. 일부 세션을 1분 우리 조 총장님. 우리 배용섭 옛날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발행인이시지만 정말 너무 마무리 잘해 주시는데 끝내시기 전에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으면 아까 우리 주정민 처장님이 멋진 시를 읽어주셔서 아마 창조하신 것 같은데 시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기성세대를 도입하면 학생을 모집하면 아주 그 학교가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그 말씀에 찬성하면서 대학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성장산업이다. 근데 어느 정도로 성장산업이냐? 반도체나 바이오보다도 더 큰 성장산업이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성세대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시장은 훨씬 더 지금 20대 학생보다 40대, 50대, 60대, 70대 학생 수는 점점 늘어나는 지금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끌어들이는 것과 함께 또 우리가 조금 눈을 들어서 전 세계를 내다보면 한국 인구는 줄어들지만 전 세계 인구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1900년에 전 세계 인구가 17억이었어요. 지금 78억입니다. 앞으로 2035년 지나면 100억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동남아시아가 인구가 폭발이 아니라 정말 지금 엄청납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인도네시아가 2억 조금 넘었는데 지금 2억 7천, 2억 8천까지 가고 있대요. 22세 이하가 60%랍니다.
저는 세계를 무대로 우리가 대학 교육을 제공한다면 저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기맥힌 사업입니다. 우리가 반도체나 DNA를 한국에만 좁혀서 보면 이게 산업 자체가 되겠습니까?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하니까 이렇게 큰 산업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대학 교육이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하는 한 하게 되면 정말 더구나 요새 K-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다 한국을 선호하는데 정말 우리가 대학에 함께 있고 대학을 이끌어 나가고 대학 구성원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행운이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 조동성 총장님의 희망 어린 그런 말씀으로 오늘 그 일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